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문서를 읽고 질문에 답하는 RAG 시스템, 요즘 정말 많이 쓰이죠? 네, 그렇죠. 이게 관련 정보를 먼저 찾고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만드는 방식인데, 근데 가끔 좀 이상한 답을 하거나 아예 없는 내용을 막 만들어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보고되죠.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RAG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 주어진 정보가 충분했는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RAG 시스템 오류가 그냥 AI 모델 자체의 한계인지 아니면 애초에 찾아온 정보, 그러니까 그 문맥이 답변하기엔 좀 부족했던 건지 이걸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하군요. 네.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연구의 어떤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문맥, 영어로는 sufficient context라고 하던데 이런 개념이 나온 거군요. 이게 기존에 보던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정보가 질문이랑 뭐 관련이 있나 이 정도로 봤다면요. 네, 충분한 문맥은 좀 더 엄격해요. 우리가 정답을 미리 모르는 상태에서도 줄어진 질문이랑 문맥 정보만 딱 보고 아, 이걸로는 답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아하, 답변에 필요한 모든 조각이 그 안에 다 있느냐? 그렇죠. 빠진 정보 없이요. 이게 실제 RAG 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 충분성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측정한 거죠? 네. 그래서 연구진들이 오토레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평가하는 도구죠. 자동으로요. 네, 이걸로 여러 AI 모델들을 테스트해 봤는데 특히 그 제미나이 1.5% 모델이 이걸 꽤 잘 판단하더라고요. 정확도가 한 93% 정도 나왔습니다. 오, 93%면 상당히 높은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 오토레이터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 AI 모델들, 뭐 제미나나 GPT-4.5 같은 큰 모델부터 작은 모델까지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역시 그 성능 좋은 대형 모델들 있잖아요. 네, 뭐 GPT나 제미나이 같은. 네, 이런 모델들은 문맥이 충분할 때는 답변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문맥이 불충분할 때였어요. 불충분할 때요? 네, 그때 이건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보다는 그냥 없는 내용을 막 지어내는 경향, 즉 환각이죠. 이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틀리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럼 작은 모델들은 어땠어요? 소형 모델들은요, 문맥이 충분하게 주어져도 환각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아, 정보가 있어도 잘 활용을 못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모델들이 정답을 맞히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저도 놀랍더라고요. 테스트에 따라 35%에서 뭐 62%까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높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델이 단순히 주어진 그 문맥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뭘 더 본다는 거죠? 이미 학습 과정에서 머릿속에 저장해둔 방대한 지식. 이걸 이제 매개변수적 지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문맥 속에서도 어떻게든 단서를 찾아내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된 정보 외에 모델 자체의 뇌를 쓰는 거군요. 그렇죠. 빈틈을 메우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좀 역설적인 발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RAG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정보를 검색해서 주면 오히려 모델이 모르겠다고 답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정보가 주어지면 더 신중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든다고요? 네, 좀 이상하죠? 정보가 주어지니까 뭔가 자신감이 붙는 건지. 예를 들어 한 모델은 RAG 없이 쓸 때는 84%나 답변을 회피했는데 네. RAG를 적용하니까 그 비율이 52%로 뚝 떨어졌어요. 와, 그건 정말 의외네요. 결국 검색된 정보가 전부가 아니고 모델 자체의 역량이나 성향도 여전히 엄청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RAG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환각 현상을 줄일 좀 실질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연구진들이 선택적 생성이라는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선택적 생성이요? 네, 두 가지를 보는 건데요. 하나는 아까 말한 문맥이 충분한가 하는 신호,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델 스스로 내가 이 답변에 얼마나 확신하는가 하는 신호. 이 두 가지 점수를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아, 문맥의 질과 모델의 자신감을 같이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수들을 바탕으로 이 정도면 답변을 생성해도 되겠다. 또는 아니다. 이건 그냥 모르겠다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일종의 안전 필터,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실제로 효과는 좀 있었나요? 네,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제미나나 GPT, 제마 같은 모델들에 이걸 적용해 봤더니 실제로 생성된 답변 중에서 정답 비율이 2%에서 많게는 10%까지 향상됐어요. 오, 10%면 꽤 큰데요? 네. 특히 정확도가 정말 중요한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객 지원 AI라던가 이런 데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답변하는 질문의 범위, 그러니까 커버리지랑 정확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모델을 그냥 더 학습시켜서 모르겠다는 답을 좀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 미세 조정 같은 건 시도 안 해봤나요? 그것도 시도됐습니다. 모르겠다는 답변 예시들을 많이 넣어서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키는 거죠. 네.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가 좀 엇갈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답률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환각 자체를 확실하게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정답률은 좀 떨어지면서 그냥 답변 거부율만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RAG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단순히 정보를 잘 가져오는 걸 넘어서 가져온 그 문맥이 정말 답변하기에 충분한지 이걸 파악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도 AI 기반 서비스를 만들거나 사용하실 때 이 문맥의 충분성이라는 관점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충분한 문맥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RAG 시스템을 바라보면 그 작동 방식이나 또 한계점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해가 쌓여야 결국 더 똑똑하고 우리가 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이 RAG 시스템을 활용하시는데 오늘 저희 논의가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